오가 내용은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인간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 Nature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영감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all around us,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is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다, 존재하다 정도로 보면 돼. 그것은 impresses, 인상을 줍니다. 단어를 좀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서 지문에서 뭐 그 전체적인 지문에서는 좀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요 단락에서만 보게 되면 그냥 단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그것은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뭘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인상을 주게 되고, 병렬구조, 앞으로 impresses라고 하는 것과 supplies라고 하는 요 단어가 병렬구조가 되겠지.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받아서 주어를 맞춰서 s를 붙인 부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는 need to 동사 원형으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거든. 완전한 문장이 앞에 있는 어떤 명사와의 관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여기서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관계대명사 that 정도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need 필요합니다.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적절하고 supply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봤던 단어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자. 여기에 있고 supply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얘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올 거고 그 다음에 A with B. 근데 똑같은 supply가 있는데 B를 쓰게 되면 즉 뒤에 나와 있었던 제공하는 것을 먼저 쓰게 되면 for A라고 쓰는데 이때 해석은 다 똑같은 거야. 뭐라고 쓰냐면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똑같다. 이게 지금 글자가 살짝 걸리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supply라고 하는 단어에서 쓰임이 A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B를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B를 제공했는데 A를 위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외워주면 굳이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용 계속 가볼게. 그래서 그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제공해 줍니다. 뭘 제공해 주냐면 뒤에 some 어디로 갔나? 여기군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똑같이 supply A with B라고 하는 거 영감을 제공해 주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create 만들 수 있는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영감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the act of creating things 어떤 것들을 창조하는 행위 뭐를 기반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지. 그것은 뭐라고 불리냐면 biomimicry라고 하는 원래는 뭐 생물의 모방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자연 모방이다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단어는 쓸 줄 알아야 돼. mimicry라고 하는 단어하고 bio가 합쳐진 거. 그리고 여기에 is called라고 하는 것을 쓴 거는 우리가 call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번 보게 되면 c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어를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보충하는 말을 쓸 수 있어. 그래서 A를 B로 부르다라고 하는데 이때 A라고 하는 건 목적어지만 B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목적어가 아니야. 그런데도 둘 다 명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뒤쪽에 명사가 하나 나왔지. 여기 명사가 지금 하나 안 나왔지.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쓰인 거다. 불린다라는 거. This ter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용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이 용어는 뒤에 거에서 유래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의 단어인 bios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선 단어를 하나 줬고 콤마 찍고 뒤에 ing로 분사구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런데 이것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bios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imit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 그래서 뒤에 부연 설명으로 분사구문을 썼는데 mean이라는 단어 자체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있으면 능동의 ing 같은 구조로 쓰인 거야. 그리고 요 앞쪽을 보면 derive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단어는 자타동사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거든. 사전적으로 보면 끌어내다, 뭔가를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또는 수동태로 쓰여서 기원을 찾다, 그러니까 뭐뭐에서 나오다, 어디에서 유래하다, 파생되다 이런 의미로 쓰여.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뒤에 거에서 유래되다 라고 하는 걸 썼지만 이 단어가 자동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동사가 유래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 지금 예문에도 보면 this slang word derives from 이라고 이렇게 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세 단어를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라고 한다면 자동사로 보고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is derived라고 하는 수동으로 쓰지 않고 derives from 이렇게 써도 구조상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렇게 첫 단락을 정리하고 밑으로 내려봅시다.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건축가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 있네. 건축가들은 이 사람은 건축가야. 그래서 사람으로 썼기 때문에 후로 연결되겠지. Biomimicry라고 하는 자연 모방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주어, 동사, look은 자동사야. 뒤에 어떤 대상을 쓰려면 전치사를 꼭 써야 된다. 자연을 바라봅니다. 뭐로? 뒤에 나와 있는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그러한 여기 공학자, 그러니까 어떤 기술자로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 여기 look 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see라는 것과 view라고 하는 걸로 바꿔도 괜찮다. 얘네는 다 타동사니까 전치사 없이 쓸 수 있고 look은 전치사를 써야 돼. 이 공학자,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은 has already come up wit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답을 이미 생각해낸. 왜 완료형을 썼나 봤더니만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쭉 살펴봤더니 이미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기준점을 놓고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완료 형태를 써줘야 돼. 그래서 have PP 형태고 앞에가 단수니까 has를 써준 거야. 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답이니까 answer이라고 하는 것하고 to라는 전치사는 같이 연결돼.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떠올렸다, 생각해낸 그러한 아주 훌륭하고 성공적인 공학자, 기술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they now face, 여기에 they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architect라고 하는 건축가들 얘기해. 건축가들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일부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답을 생각해낸 그러한 기술자라고 여긴다는 거지. face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이고 직면하다는 거야. 목적어가 없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which라고 하는 것과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어. 그들은 주의 깊게 식물과 동물과 다른 자연의 여러 모습들을 연구합니다. they는 역시 건축가들, aspect는 측면, 어떤 면이라는 거야. 이유는 배우기 위한 거지. 뭐를? how they work. 자, 여기서 조심할 것들이 이제 조금 생겼네.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하나 봅시다. 지금 they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오고 있지. 여기에 조금 높여볼게. 여기에 they라고 하는 것, 이 they는 지금 앞에 있었던 여기 plants, animals, other 여기 자연의 여러 가지 어떤 면들. 그러니까 요 자연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 그리고 앞에 있었던 요 they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들을 얘기하는 거고, 건축가들. 그래서 여기 they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색깔도 빨간색으로 다시 바꿔주고, as a result, 그 결과 they, 여기 they는 또 누구야? 이 they라고 하는 것은 또 건축가들이 돼. 그러면 지금 건축가가 아닌 것만 찾아보면 되겠지. 그게 누구였어? 얘였잖아, 얘. 그러니까 얘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 이 they가 누구냐라고 하는 지칭 조심해주고, 그들은, 건축가들은 have been able to,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have를 쓴 거는 아까랑 마찬가지야. 현재를 기준으로 쭉 살펴봤더니만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몇 가지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방법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뭐에 대한?
engineering challenges하고 architectural challenges라고 하는 어떤 공학에서의 문제와 그리고 건축학에서의 문제, 거기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 innovative solutions라고 하는 요거에 관련된 것들이 뒤로 쭉 나오게 되겠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이제 가우디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 Sagrada Familia라고 하는 이 곳이 있는데, 이 곳이 뭐냐면 is an enormous, 거대한 교회라고 해. 그 교회라고 하는 거에서 뒤에 보니까 바르셀로나에 있는 교회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주 웅장하고 아주 거대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Designed, pp나 ing로 시작하는 말이 있고 뒤에 쉼표가 있고 그리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분사 구문이 확실하지. 설계된, 디자인은 타동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을 이렇게 써준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인 앤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된 이 교회는 is one, 하나입니다. 뭐 중에서 가장 prominent, 저명한, 아주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선 문법적으로는 one of가 나오게 되면 뒤에 복수명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좀 한 거고,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현재 형태가 쭉 나오고 있지. 왜냐하면 이 Sagrada Familia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 그리고 가우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적인 것들만 현재형으로 쭉 전개를 시킬 거야. 뒤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이제 넘어갈 거고, 이 두드러진 remarkable, 두드러진 놀라운 건축물의 건설은 시작되었습니다. 1882년에. 이거는 1882년이라고 하는 과거 시간이 명확히 드러났으니까 과거 형태로 이렇게 써준 거야. 그리고 가우디가 took over, take over 하면은 이어받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 책임을 이어받았습니다. 뭐에 대한? 설계에 대한. 1883년에 그 건축물에 대한 설계에 책임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believe it or not, 믿던지 아니면 아니던지 간에, 믿건 아니든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의미. 이 건물은 여전히 under construction, 건축 또는 건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건설 중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동사로 맞춰준 거야. 자, 밑으로 내려서 한번 봅시다. 뒤로 쭉 갔고 some people, 여기부터 올 차례지. 몇몇 사람들은 love the Sagrada Familia라고 하는 이 교회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some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others라고 하는 것이 있지. 근데 some은 뒤에 people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지만 others는 붙이지 않았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some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되겠지만 others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명사야. 그러니까 대명사니까 뭘 쓰지 않았지. 굳이 이걸 바꾼다면 other people이라고 하는 걸로 써도 얘는 괜찮은 거야. others를 쓰게 되면 단독으로 쓰이고 other만 쓰게 되면 뒤에 복수명사를 쓰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배열할 때 일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얘가 the others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덜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거니까 정해진 거에는 덜을 붙이고 알 수 있는 수,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덜을 붙이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개수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 정도에서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없다면 덜을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is fascinated, everyone 단수 is 썼지. fascinated라는 단어가 매혹시키다라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써야겠지. by its unique design, 그 독특한 설계에 매료당하고 있습니다. 즉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 그럼 이 사람의 그 건축이 도대체 설계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밑에서 자세하게 좀 본다.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행했던 부분을 좀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가우디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모든 건축가들은 architect, 건축가들은 should look, 바라보아야 된대. look은 자동사, 뭘 보느냐? to nature. 아까는 look at을 봤는데 여기는 왜 look to를 썼을까? 우리가 to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성을 보는 거고 a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을 바라보는 거에서 look at은 바라보는 거고 look to라고 하면 눈길을 돌리다 정도의 의미로 봐주면 돼. 그래서 모든 건축가들은 자연으로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뭘 위해? 영감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한 것,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자연에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그 건축을 한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가우디가 선호했던 게 뭐냐면 곡선을 선호했어. found, 발견된, 어디에서? 자연적인 사물에서 발견된 곡선을 선호했어. prefer이라고 하는 단어는 prefer 그리고 A to B의 구조로 쓰잖아. A를 B보다 선호하다. 그래서 여기에 to가 쓰였어. 뒤에 straight lines, 곡선들보다도 found in artificial ones, ones는 여기서 object라고 하는 걸 대신 받아간 거고,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사물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직선들보다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물들에서 발견되는 곡선들을 선호했다라는 거야. 이것도 뒤에 곡선에 관련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 체크를 좀 해놓은 거다. 그리고 found는 find에서 온 거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가야겠지. 이러한 선호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동사, 여기는 명사,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목적 없어서 수동. 그의 모든 건축물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뭘 포함해서? 분사구문 Sagrada Familia를 포함해서. 뒤에 목적어 나와 있는 능동의 ing. 많은 교회의 부분들이 incorporate, 조심할 거는 여기서는 교회의 많은 부분들, 여기에 중점을 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s를 붙이지 않은 거다 지금. incorporate라고 하는 것은 통합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즉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포함하다 정도 include의 의미로 봐주면 되겠네. 그래서 통합합니다. 이미지와 그리고 형태를, 자연에서 온 이미지와 형태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중요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쪽 쯤에서부터, 아이고, 여기서부터 좀 보자. 얘도 중요한 걸로. 그리고는 좀 내립시다. 예를 들면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냐면 The church's spires. spire이라고 하는 것은 뾰족한 탑이야. 첨탑이라고 하지. 교회의 첨탑, 위쪽에 솟아있는 그 첨탑은 are topped with sphere이라고 했는데, top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대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에 올려놓다라는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 위에 뭐뭐를 올려놓다.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수동이다. sphere이라고 하는 어떤 구, 또 동그랗게 생겨있는 꼭대기에 어떤 그 구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네. 구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목적 없어 수동이야. 그런데 이 구라고 하는 것들은 뭘 담고 있냐면 과일을 담고 있어. 이 구가 뭐야?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지.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앞에서 중요하다라고 내가 체크했었다. 자, 뒤로 보면 There are also turtles. 거북이도 있네. Curved, 새겨진. 목적 없어서 수동. Stone bases라고 하는, 스톤은 돌이고 베이스는 밑에 기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초석이라고 해서 기초가 되는 돌이라는 의미야. 기둥의 초석에는 초석에 새겨진 거북이들도 있고, 또 spiral stairs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그 spiral stairs라고 하는 거는 나선형의 계단이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계단이야. 나선형 계단들이 있는데 이 나선형 계단은 뭘 담고 있냐면 뒤에 있었던 shells of sea turtles라고 하는 바다의 생명체들의 껍데기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나선형 계단도 있습니다.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그것을 모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라고 봐서 체크를 좀 해놓은 거다. 가우디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좀 보도록 할게. 우선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Sagrada Familia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특징은 뒤에 천정일 것입니다. 천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그림을 좀 보자. 이게 우선 이미지를 한번 좀 보고 너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 잠시만.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천정인데 이 천정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로 쭉 올라간 게 아니라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왔어. 그리고 하나로 쭉 이어지고 있지. 이게 마치 나뭇가지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하나로 놓지 않고 여러 개를 놓은 이유는 여기도 보면 이게 나뭇가지가 정확히 좀 보이고 있지. 이 위에서 내리 누르는 그 하중이라고 하는 무게를 좀 균등하고 고르게 분배시키기 위해서 좀 기능적으로 만든 거야. 아름다움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기능적인 것도 좀 있거든.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좀 보도록 할게. 가우디는 설계했습니다. 기둥을 교회 안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성당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 보지. 뭐 교회라고 하나 성당이라고 하나 성당 안쪽에 기둥들을 설계했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뒤에 닮을 수 있도록 나무들과 가지들을 담도록 설계했습니다.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고 뭐뭐 하도록 정도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뒤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가우디는 그 성당 안쪽에 기둥들을 설계해서 뒤에 나무와 그리고 가지들을 담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뒤로 가도 괜찮은 거야. 어쨌든 부연 설명으로 할 수 있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그리고로 넘어가는 모든 의미들은 전부 다 투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의미적인 쓰임이야. 뭐뭐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방문객들은 그래서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그들이 서 있는 것처럼 어디에 커다란 숲속에 서 있는 것처럼 이 가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한번 보자. as if라고 하는 것이 쓰일 때 일반적으로는 앞에 주어와 동사가 있고 다시 as if가 나오고 또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동사에서 이 as if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야. 근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이다 라고 할 때는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고 이때 동사에서 쓰여지는 게 과거 동사와 그리고 쭉 가서 자, 여기다 쓸게 그냥 과거라고 하는 것과 had pp라고 하는 두 가지의 형태를 쓸 수 있거든.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형을 쓰게 되면 앞에 있었던 요 동사 앞쪽의 동사를 V1이라고 표시를 하고 뒤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쓰는 걸 V2라고 한다면 과거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V1과 같은 시간 정도에서 이루어질 때 had pp라고 하는 걸 쓸 때는 이거 글자가 좀 왔다 갔다 하지. V1보다 이전 시간에 대해서 쓸 때 이런 그 형태상의 구분을 좀 짓는다라고 한다. 이 부분.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문장에서는 as if 다음에 day라는 주어 뒤에 과거형을 이렇게 썼지. 그럼 과거형을 썼다는 얘기는 앞쪽에 있었던 동사와 같은 시간에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뭘 느끼는데 그 느끼는 순간에 어떤 것처럼 느끼냐면 같은 시간. 그래서 과거형을 이렇게 쓴 거지. 갑자기 현재형인데 과거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자, 그 정도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또 봅시다. The light, 빛은 that comes through, 뭔가를 통해서 the small holes,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all over the ceiling, 천정 모든 곳에서 들어오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닮아 있습니다. 동사 the light, 빛을 담고 있는데 어떤 빛이냐면 beaming through leaves in a forest, 숲속에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빛나고 있는 beam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뭐 beam,
빗줄기, 뭐 레이저 할 때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지. 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동사적인 의미로 그냥 빛나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돼. 빛을 발하다, 빛이 나가다 요 정도의 그냥 단순한 의미로 보면 된다. 그래서 그냥 빛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숲속에서 나뭇잎을 통해서 빛나고 있는 그러한 빛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이러한 나무처럼 생긴 기둥들은 not just 단지 decoration이라고 하는 어떤 꾸밈, 장식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though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도 있지만 부사로 쓰여서 하지만이라고 하고 보통 문장의 맨 끝에 이렇게 써. 그리고 not just라고 하는 거에서 조심할 거는 not을 썼으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건. not just는 단지 이것만은 아니고 또 있다란 얘기야. 단지 이것만은 아니고 또 있다. 그럼 여기서 just라고 하는 단어를 바꿀 수 있는 게 only라고 하는 단어로 써도 의미상 문법적으로 다 괜찮은 거야. 내려서 한번 봅시다. 추가적인 내용들. So inspired by trees 여기 부분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분사구문이지 inspire 영감을 주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가우디는 주었습니다. 뭐에게? 기둥에게 뭐를? 하나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을 주게 되었대. 어떤 토대를 주었는데 이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split은 갈라지다라는 의미야. into branches라고 하는 이 자동사로 쓴 거야. split off라고 하는 거는 분리의 개념에서 갈라지는데 off 떨어져 나가면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쓰인 거야. 아까 그림 그려줬지.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가지 모양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지 모양으로 갈라지는 정도로 보면 돼. near the top 꼭대기 근처에서 가지 모양으로 갈라지는 그런 하나의 어떤 토대, 기반이 되는 것을 기둥에게 주었습니다. 즉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지. 아까 봤던 그 그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야.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여기 보면은 천장에서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갈라져 나오는 기둥의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 계속 이어서 보면 여기까지였고 이것은 이러한 모습은 그것들이 즉 기둥들이 여기 기둥이야. 여기 이 기둥들이 to support 지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allow 목적어 투동사 원형 목적어가 뭐뭐 할 수 있게 해주다. 지붕을 지지할 수 있게 해줘. 더 잘 뭐 함으로써 distribute 분배하다라는 의미야. 단어 잘 봐도 분배함으로써 그 무게를 분배함으로써 더 잘 지지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 evenly라는 것이 고르게라는 의미다. 고르게 무게를 분배함으로써 evenly라고 하는 부사는 앞에 있었던 distributing이라고 하는 동사적인 성질을 담고 있는 이 단어에다가 수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를 쓴 거야. 가우디는 알아차렸기 때문에 인지했기 때문에 뭐를 자연의 형태의 그 우수함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인지했기 때문에 그는 설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건물은 아름답기도 하지 decoration이란 말이 있었잖아. 이거 아닌 거 아니라 이것도 있고라고 했었어. 또 기능적이기도 하지. 그럼 기능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앞에 있었던 바로 요거야. 요 내용이 바로 기능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beautiful이라고 하는 것은 decoration에 관련된 것으로 보면 되겠고 이번엔 새로운 내용으로 그 termites라고 하는 그 흰개미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 흰개미는 또 어떤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지 잠깐 봅시다. A lesson from insect라고 해서 곤충으로부터의 어떤 교훈이야. Eastgate Cente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center 하면은 C-E-N-T-E-R이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하고 R-E를 쓰기도 해. 미국식 영어하고 영국식 영어의 약간 차이점이다. 이곳은 사무실 건물이고 그리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컴플렉스 복합단지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복합적인 복잡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한 곳에 모여서 있기 때문에 복잡한이란 말을 쓴 거고 보통 우리가 단지라고 해. 아파트도 보면 뭐 601동 하나, 602동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이룬다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복합단지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 쇼핑 단지입니다. 하라레라고 하는 곳에 있네요. 짐바브웨에 있는 국가 이름이야. 이 국가의 하라레에 있는 사무실 건물이면서 또 쇼핑 단지인 것입니다. 1996년에 세워진
앞에 pp나 ing로 시작하고 콤마 찍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게 되는 하나의 분사 구문으로 쓰이고 있네. build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썼어. 1996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이 Eastgate Center이라고 하는 이곳은 might not be, 아닐지도 모릅니다. as가 나왔고 뒤에 as가 나왔네. 보통 우리가 as를 두 번 쓰게 되면 두 번째 as에서 끊고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대상이야. 즉 비교 대상을 얘기해. 비교 대상,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 Sagrada Familia의 만큼이나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as라고 하는 걸 썼을 때 요거 조금 정리를 좀 할게. 여기다가 좀 합시다. 보통 우리가 as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여기에 이 주어부터 좀 써야겠다.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어떤 as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다음에 as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앞에 나와 있었던 요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누가 선택을 하냐면 다음 그 앞에 있었던 여기 동사가 결정을 하게 돼 있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비동사이거나 또는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것이 쓰이게 되면 얘는 형용사를 쓰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그 외에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때는 부사를 써야 돼. 부사.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었던 그 동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의 동사가 비동사로 쓰이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뭐가 눌렸구나. 비동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지. 그런데 왜 부사를 여기다 이렇게 썼냐면 뒤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걸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인상적인이라는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서 부사를 하나 써준 거. 그래서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excellent, 아주 훌륭한 예가 됩니다. biomimicry라고 하는 자연 모방 기술의 아주 훌륭한 예가 되죠. 이유는 이제 뒤쪽을 보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좀 끊기고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서 봅시다. due to 여기부터 due to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걸로 쓰여지는 거고, 얘는 전치사로 쓰이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만 나올 수 있고 명사 구만, 그리고 문장 즉 동사가 포함된 건 나올 수가 없어. 그 하라레라고 하는 곳에 아주 뜨거운 기후 때문에, 아주 더운 그러한 기후 때문에 뒤에 나와 있었던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냉방 장치 정도로 보면 된다. 냉방 장치는 아마도 뭐일 수 있냐면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여기에 costly라고 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된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는데 costly라고 하는 것이 값비싼이라고 하는 형용사야. 부사 아니야. to install 뭐뭐 하기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유지하기에, 세 개가 지금 병렬 구조로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지. 투동사 원형의 병렬 구조는 처음에는 to를 쓰지만 남아있는 부분엔 to를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앞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동사 원형의 구조로 뭐뭐 하기에 앞에 어떤 의미의 형용사,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유지하기에는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날씨가 더운 거하고 무슨, 더우니까 당연히 설치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떨어지게 되겠지.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문제, 요게 바로 이 문제가 되겠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건축가인 맥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가하고 뒤에 사람 이름하고 동일한 대상이지. 그래서 앞뒤로 콤마를 쓰면서 얘는 지금 그 부연 설명하고 있고 동사가 이제 나온 거야. 콤마 ing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turn to는 뭐뭐로 몸을 돌리다, 눈길을 돌리다. 그래서 termite mounds라고 하는 흰개미 집으로 보면 돼. 원래 마운드라고 하는 거는 언덕이야. 이렇게 흙이 위로 올라가 있는 언덕을 마운드라고 하거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어디에서 공을 던지냐면 그 경기장에서 약간 살짝 올라가 있는 거 위에서 공을 던지지. 이것도 마운드라고 하잖아.
그래서 흰개미 집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for an alternative, 대안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갖기 위해서 의미적인 걸로 좀 보라라고 체크한 거야. Termite mounds, 그럼 얘네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좀 봐야겠지. 흰개미 집은 매우 커다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커다란 구조야. built, 만들어진 by, 뭐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흰개미 종에 의해서, 특정 흰개미 종에 의해서 지어진,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지. 왜냐면 동사가 나와 있고 연결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PP 형태를 쓴 거고, 여기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PP 형태로 좀 써준 거야. 내립시다. 또 다시 요 내용을 설명을 좀 하고 전체적인 거를 그림을 좀 보면 좋겠지만, 요거는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봐봐. 가장 잘 나온 게 요게 좀 잘 나온 것 같아. 이게 흰개미 집이거든. 흰개미 집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 있어. 마치 마운드 형태로 되고 있지. 그리고 요 안쪽에 흰개미가 살게 되는데 여기 화살표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로 쭉쭉 뻗어 있고 굉장히 큰 기둥처럼 생겼어. 그리고 옆에는 작은 기둥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빨간색은 안쪽에 있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쪽이고, 그리고 파란색은 주변에 있었던 찬 공기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야. 이거를 건물에 적용시키자라고 해서 이런 건물의 모양이 나온 거지. 여기 사람이 들어가 있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뜨거운 열기들이 밖으로 쭉쭉 빠져나가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extract air from offices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공기를 추출한다라고 하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요 옆으로 보면 작은 무슨 통풍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공기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어. 자, 위에 조금 볼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커다란 건물에서 큰 기둥 쪽으로는 열기가 빠져나가고 작은 쪽으로는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건물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이런 거를 미리 보고 지문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거야. 계속해서 한번 보자. each mound, each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본다. 단수.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수가 뒤에 와야 돼. 그래서 뒤에 단수, mound. 얘가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도 단수가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그 킹게미 집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 여러 구멍들이 모여있는 연결망. 아까 보여준 거야. referred to as chimneys라고 하는, referred to as는 뭐뭐로 언급되는, 뭐뭐로 일컬어지는, 그래서 굴뚝이라고 불려지는, 일컬어지는, 언급되는 그러한 여러 구멍들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ref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냐면, 잠깐만 봅시다. 이건 얘는 여기다가 좀 쓸게. 기본적으로는 refer to A as B라고 하는 구조로 써. A를 B로 언급하다라고 하는 구조로 많이 쓰이는 어구야. 그래서 요 어구를 좀 기억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에서 referred 다음에는 to를 쓸 거고, 자, 여기 to 썼지. 그리고 to 다음에는 사실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수동의 구조로 이렇게 써준 거야. PP 형태. 동사는 쓸 수가 없지. 왜냐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다시 동사를 쓸 수 없고 연결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하는 부분에서 PP 형태로 이렇게 써준 이유는 얘 때문인 거다. 그것은 커다란 중앙에 굴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더 작은 외부의 굴뚝들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커다란 하나, 외부에 여러 굴뚝들이 있는데, 이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굴뚝들이 close to the ground, 땅과 아주 가까이에 있어. close, 형용사야. 가까운이라는 부분. 그래서 열기가, 만들어진 열기, 얘도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일상적인 활동, 그 흰개미의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열기가 주어, 동사, 조심해야 돼. termite 연결되는 게 아니다. rise up,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뭘 통해서 올라가게 되냐면 중앙의 그 굴뚝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escaping,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escape라고 하는 거는 탈출하다, 빠져나가다.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ing. through the top of the mound라고 하는 그 흰개미 집의 위쪽을 통해서 밖으로 결국에는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네 이제. 그래서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 더 차가운, 더 서늘한 공기는 pull, 당겨지게 됩니다. 즉 pull in 하면 안으로 당기다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을 이렇게 썼어. 안으로 당겨진다라고 하는 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뭘 통해서? 더 적은, 더 작은 굴뚝들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분사구문. 분사구문을 왜 쓰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사적인 성질의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미 동사가 나와 있고 연결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분사를 써서 연결한다라고 보면 돼. 흰개미의 집을 유지시켜 줍니다. 어디에서? at a comfortable temperature이라고 하는 편안한 어떤 온도에서 흰개미의 집을 유지시켜 주는 거지. 언제? during the hot day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날 동안에. 여기에 day라고 하는 것은 낮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게 하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 그리고 during은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쓸 수 없지. 문장의 구조. 그래서 while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구조상의 이점도 있겠지만 뭔가 좀 다른 점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어. 또한 얘는 연결어로 좀 봐야겠지. 토양은 어떤 토양이냐면 surrounding, 둘러싸고 있는, the mound, 그 개미 집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은 absorbs, 흡수합니다. 열을 흡수해. 뜨거운 낮 시간 동안에 생겨나는 열을 흡수합니다 라고 해서 surround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둘러싸다, 에워싸다 라고 해서 타동사이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의 ing를 이렇게 써준 것. 그리고 의미상으로 열을 흡수해야 돼. 토양이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부분들. 그러므로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게 thus나 또는 so 정도 들어가면 되겠지. temperature inside the mount, 그 개미집 안쪽에 있는 열기는 또는 기온은, 온도는 does not increase, 증가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크게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stays, 머물러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여기에 increase라고 하는 것이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도 동사 원형 쓴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increase가 있는 자리와 똑같은 자리로 보게 된다면 does not stay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안 맞는 거다. 여기 있었던 does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주어의 3인칭 단수 s 붙여준 거로 연결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relatively cool이라고 하는 건데 stay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어떤 상태로 유지되다 라고 해서 형용사를 쓰는데 그 앞에 지금 부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상대적으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그 외부에 있는 온도는 goes down, 떨어지게 되겠지. 밤에는 이제 열기가 식으니까 그랬을 때 열기는 마침내 released,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열기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그러한 열기가 되겠지. 이러한 과정은 inspired, 영감을 주었습니다. Pierce라고 하는 사람이 inspire, 목적어 투동사 원형이야.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 디자인, 설계를 하도록 영감을 준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후 또는 온도 조절. climate라고 하는 것이 기후지만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것은 뭐 비가 오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열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는 온도 조절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걸로 조금 말을 풀어 쓴 거야. 자, 밑으로 좀 내려봅시다. 그래서 Eastgate Center이라고 하는 곳은 was constructed, 건설되었습니다. without, 없이. conventional, 전형적인 cooling system이라고 하는 냉방 시스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 왜냐면 에어컨이 있으면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올 리도 없지. 그냥 에어컨 틀면 되니까. 그러니까 without은 의미적으로 좀 보라라고 했고, construct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써줬어. 이거 글자가 좀 커졌네. Instead, 대신 Pierce는 뭘 사용했냐면 건물의 어떤 재료, 그러니까 요 material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한 재료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건축 자재라고 한다.
건축자재를 사용했는데 이 건축자재가 뭔가 특이점이 있어야겠지. 이 건축자재는 can store, 저장할 수 있어. 많은 양의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열기가 밖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 열을 이 건축자재에서 흡수를 한다는 거야. The floor, 바닥과 그리고 건물에 있는 바닥과 벽면은 absorb, 흡수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the floors and walls, 얘가 주어다. of the building은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복수지? 그래서 여기는 s를 붙이면 안 돼. 열을 흡수합니다. 낮 동안에 열을 흡수하게 되고 마치 뭐처럼 the soil, 토양처럼 개미집의 그 토양처럼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흡수했다가 언제 방출이 되냐면 밤에 방출이 되는 거야. 밤에는 주변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 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지. release라고 하는 것은 방출하다, 놓아주다,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그리고 벽면은 다시 차가워지게 되고 서늘해지고 ready, 끝났어. 그리고 뒤에 부연 설명이야. ready, 준비가 됩니다. to store, 저장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heat, 열을 다시 저장할 준비가 돼. by the next morning, 이 by는 뭐뭐쯤 정도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다. 다음날 오전이 될 때쯤 되면 열을 다시 흡수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문장이 다 끝나고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상태로, 이러한 상태로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써주는 거야. 얘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 readily라고 하는 이 단어 쓰면 안 돼. 그리고 ready 다음에는 뭐뭐 할 준비가 된이라고 해서 to 동사원형을 쓴다. 이건 하나의 표현이야. ready to 동사원형,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라는 것으로. 밑으로 좀 내려서 So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이 건축 또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도움을 줍니다. help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를 쓸 때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는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keep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썼어. 건물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게끔 또한 도움을 줍니다.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었지. 큰 구조가 있어. 그 흰개미의 집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 요 전 페이지에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한 거였고, 그리고 토양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고, 구조상의 어떤 것이 또 하나 있었네. 그리고 여기 보면 keep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지시키다인데 목적어를 어떤 형용사 상태로 유지시키다라고 해서 call이라는 단어를 썼다. There are, 있습니다. opening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공간이야. 열린 곳. near, 근처에. the base of the building, 건물의 아래쪽 바닥. 그러니까 바닥 근처에는 열린 공간이 있고, 그리고 outside air이라고 하는 외부의 공기가 comes into,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디 안으로? 건물 안으로. 뭘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럼 여기에 them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받는 오프닝즈가 되겠지. 요 them 써야 된다. 요 부분. This air, 이 공기는 is moved, 이동됩니다. move라고 하는 것을 이동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봐서 목적어가 없는 걸로 수동으로 됐어. Through the building, 그 건물을 통해서 공기는 이동되게 되고 뭐에 의해서? 뒤에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mov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자동사의 의미도 있긴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행위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니까 수동으로 꼭 써야 된다. 뒤에 System of Automatic Fans라고 하는 어떤 자동적인 자동 팬, 우리가 보통 이게 선풍기나 부채 같은 걸 팬이라고 하지. 바람을 일으키는 것, 자동 팬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건물을 통해 이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 결국 air이라고 하는 공기는 along with, 뭐뭐와 함께야 열과 함께. 근데 이 열이 어떤 열이냐면 generated, 만들어진,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제?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되겠지. 인간들이 낮에 일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이 열과 함께 공기라고 하는 것은 동사 올라갑니다. 어디로? 위로 올라가게 되고 뭘 통해서? 건물의 내부에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하나의 기둥처럼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 그리고 is released,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 뒤에 그 지붕의 굴뚝들을 통해서라는 부분. 자, 이러한 뒤쪽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요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번 쓸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마지막 페이지를 보도록 하자. As a result, 그 결과 the building, 그 건물은 has, 자, 우선 not only 하고 뒤에 but also라고 하는 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has,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cool temperatures라고 하는 시원한 온도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중요하게는 Eastgate Centr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는데 여기 비교급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for 썼지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뭐보다도 다른 건물들보다도. 그리고 이것은 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여기 which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건물을 받게 되면 이 건물이 돈을 절약하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었던 환경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건물은 다른 건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안 맞지. 그럼 여기서 which하고 연결되는 거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돈을 절약해 주고 그리고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요 내용이지. 이 내용을 지금 받아서 선행사로 받아서 관계대명사 쓴 거야. 앞쪽의 내용을 선행사로 받을 때에는 이거는 단수 취급해. 얘는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여기 s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다. 조심해야 돼. Without the inspiration.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걸로 쓰여 있고 뒤에 뭐뭐이었을 것입니다. 가정법의 구조지. 피어스가 작은 흰개미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영감이 없었더라면 이것 중에 어떤 것도 would have been possible,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은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would have pp라고 하는 형태를 이렇게 써줘야 돼. 과거 시간에 대해서 쓸 때는 have pp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without the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without은 but for이라고 하는 걸 써도 괜찮은 부분이야.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부분. 정리하는 부분도 신경 써서 잘 봐야 돼.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뭐냐면 건축에서 자연 모방 기술을 사용하는 거지. 이게 키워드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이것은 단지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들이 are utilizing, utilize 사용하다 또는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의미야. 자연의 교훈을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뒤에 뭐 하기 위해서?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하는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하나 볼 게 있지. way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지금 나와 있는 뒤에 구조를 보게 되면 우선 that은 잠깐 빼고 are utilizing이라는 동사 앞에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완전한 문장 그리고 do라는 동사 앞에 주어 뒤에 목적어 완전한 문장 뒤에 완전한 문장이 붙는 것은 똑같아. 우리가 way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how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못 쓴다라는 문법적인 규칙은 있지만 이 규칙에서 관계사를 아예 못 쓰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that 쓸 수 있고 또는 in which라고 하는 것을 써도 괜찮아. 여기 그럼 여기는 왜 안 썼는가? 이건 생략된 거야. 아예 안 쓴 생략이 된 거다. 그래서 요 나와 있는 부분은 improve the way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the way라고 하는 것을 way하고 how는 같이 쓸 수는 없겠지만 뭐 the way나 one way처럼 얘를 how라고 하는 걸로 바꾸면 괜찮아. 한 단어로 썼으니까. 그리고 the way 사이에 위에 것처럼 that이나 in which를 써도 괜찮은 부분이고 biomimicry라고 하는 자연 모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로봇공학과 농업과 그리고 많은 다른 분야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field라고 하는 것은 분야로 보면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어구가 좀 생겼지. be used to 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어구가 생겼네. 비동사를 쓰고 그리고 used 쓰고 to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비동사를 쓰고 다음에 used 쓰고 to 쓴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지. 이 명사는
ing라고 하는 동명사로 써도 괜찮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때는 주어가 얘는 사람이면 안 돼. 일반적으로 사물주어야.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때 주어라고 하는 부분은 얘는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의미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used to 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용된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을 쓰지 않고, 익숙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만 익숙하다는 말을 쓰지 사물이 익숙하다는 말은 좀 어색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놓고 뒤에 나와 있는 투동사 원형이 맞는지 to ing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이 아니지 투동사 원형. 뒤로 imitating the ideas,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거야. 뒤에 자연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가 들어가겠지. help 다음에는 동사원형 또는 투동사원형. 그것은 또한 makes us,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느끼도록, 어떤 감정을, 자연에 좀 더 가까운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연과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make가 사역동사.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어 나와야겠고, 목적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걸 따지려면 동사의 성질을 봐야 되는데, feel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를 가질 때는 자동사로 쓰여. 자동사. as a result, 그 결과. 마지막, 인간은 more likely, 좀 더 뭐뭐인 것 같습니다.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서 비교급이 붙어서 좀 더 멈출 것 같습니다. stop 다음에 ing는 뭐뭐를 멈추다.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말로 하는 것들 잘 정리하라 그랬다. 모르면 꼭 써야 돼. 공부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좀 더 멈출 것 같습니다. 뭐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그리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기 ing니까 여기를 starting을 쓰겠다. 안 되지. 왜 그러냐면 starting을 쓰게 되면은 to stop 뒤에 나오는 ing랑 연결이 되니까 시작하는 거를 멈추게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멈추고 시작하는 걸로 그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라고 하는 거. 마지막이었어.